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TE 가입자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8일부터 VoL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LTE 서비스는 데이터 전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음성통화로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LTE망이 촉촉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용일 때는 기지국에서 데이터 LTE로 수신을 하다가 거기서 끊기고 다른 데를 옮겼을 때 사용자는 이제 좀 속도가 느리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한번 끊기면 전화통화가 아예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LTE망이 그만큼 촘촘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전화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통화 품질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영상통화 해상도는 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분기 스마트폰의 70%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조사기관 IDC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1억 480만 대로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증가한 68.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OS 기반 아이폰 역시 지난해보다 27.5% 증가를 했지만요. 점유율은 2% 떨어진 16.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중에서는 그 44%가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IDC 측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성공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삼성전자가 또 지난 7일에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갤럭시 노트 10.1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화면을 분할하는 멀티스크린과 내장형 S펜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S펜은 이전 모델보다 그립감이나 이런 필기감이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교육용 컨텐츠죠. 러닝 허브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마 이번 달 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15일과 20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89만 원대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바일 쇼핑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IBM이 자사의 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한 소매 온라인 지수에 따르면요. 지난 2, 4분기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13%가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소셜 쇼핑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기별로는 아이폰을 사용한 모바일 쇼핑이 8.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국의 냉방 가전 판매량 중에서 경상도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옥션이 가격 비교 사이트죠. 옥션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7월에 선풍기, 냉풍기, 에어컨 등의 냉방 가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경상도가 3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경기권이 24%, 그리고 서울 지역이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팬 현상으로 내륙 지방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팬 현상이라면 그 공기가 수분 다습한 그 공기가 높은 산을 넘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더 더워지면서 많은 수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배송 기간이 비교적 짧은 소형 가전하고 쿨매트의 비중이 높았다는 거 보니까요. 정말 이번 여름이 더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런던 올림픽 특수 때문에 각종 기념품 판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런던 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각종 기념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화나 우표 카테고리의 그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5%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서울올림픽 1988년이었죠. 서울올림픽 기념 주화와 우표의 판매가 그 매물이 5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온라인 경매 사이트죠. 이베이에서도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 박주영, 기성용 선수하고 홍명보 감독하고 이런 관련 품목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번 올림픽의 국가대표 단복이죠. 필라가 제작을 했는데요. 이 제품도 불티가 난다고 합니다. 그 필라에 따르면요, 구매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고 일부 크기의 제품은 품절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소식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4일에 자사 온라인 게임 서버죠, 배틀넷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접속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킹 당했다는 건데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라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배틀넷 계정 이메일 주소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내 배틀넷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메일 외의 정보는 이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북미 서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조금 많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 본인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모바일 인증기에 대한 정보, 암호화된 전화번호 등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블리자드는 이런 정보만 가지고 배틀넷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다는데요. 본인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있으면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신용카드와 기타 결제 정보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과 전문 보안가와 함께 보안 전문가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에 나사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을 했는데요. 한 8개월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앞으로 687일간, 그러니까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화성 표면을 다니면서 흙과 암석을 채취하고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큐리오시티에는 3D 이미지 촬영과 암석을 자르는 레이저, 7m 거리 관측 만원경, 엑스레이 등이 달려 있어서 그 최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륙 후에 그 처음으로 전송된 이미지를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지구와 아주 비슷한, 그 지구의 모하비 사막하고 아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HP가 여의도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자사 건물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의 한국 H빌딩은 지난 1999년 매입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약 692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매각 협상 대상자는 신영증권과 CB 리처드 앨리스 자산운용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매각 가격은 1,9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전체가 다 어디로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매각 후에 재임대에서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